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출제하는 수능조차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시험을 준비하는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재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지들이 있죠? 선생님이 문제집도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다양한 책들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내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 2. 그러다 보니 저는 시험 문제를 만들m에 있어서 첫 번째, 교과별로 주요 개념을 단원별로 써놓아서 해당 개념에 관한 시험 문제의 목차를 설정합니다. 이후에 교과 단원과 관련된 신뢰도가 높은 학력평가나 대수능과 같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봅니다. 세 번째로 풀이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응용하여 문제를 만드는 과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전체 문제 중에 실제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만드는 문제는 불과 4-5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출제하는 수능조차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반학기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그것도 모든 문제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같은 신뢰도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기출시험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두 번째, 출제 기출문제집을 사서 해당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고, 세 번째, 그 단원 문제를 다시 응용해서 내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족보닷컴 이런 데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족보닷컴 있는 걸 모르겠어요? 저도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똑같이 안 낸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해당 시험 문제를 다시 응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본의 문제, 원 개념,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해당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치를 때 명심해야 될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답 채점을 미리 해놓지 않아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OMR 체크를 문제 풀자마자 바로 옮겨 놓는 겁니다. 1번 문제를 풀면 1번 문제로 OMR 체크를 해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번 문제를 풀면 바로 30번 문제를 푸는 거죠. 다음은 어려운 문제보다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많거나 난이도가 높아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답 체크를 미리 해놓지 않아 정답을 옮기면서 밀려 쓴다든지 하는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체크한 정답이 다르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실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의 문제를 풀면 그것을 해당 문항의 OMR 체크로 반드시 이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다 보면 나중에 내가 풀지 못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비워놓고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다 보면 밀려 쓴다든지 아니면 중복으로 체크한다든지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뒤쪽에 쉬운 문제도 시간이 없어 못 풀거나 또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학생들은 매 시험마다 실수를 했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어려운 문제는 내가 틀려도 다른 학생들도 함께 틀릴 확률이 높지만 쉬운 문제가 날아가면 나의 등급은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되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시험에 정답 체크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런 실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 교과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체크해 나가는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시험 교과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른 문제에 정답을 맞추는 경우는 이래저래 여러분들에게 전체 시험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는 먼저 시험을 치를 경우 실수할 경우가 있는데 정답을 맞추다가 실수한 것을 알게 되면 절망적인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응하거나 내일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중에 내가 어려워한 시험 문제에 정답을 맞춰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공부하느라 피곤한 상태의 몸인데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정답을 맞췄다라고 하면 몸에서 기쁨으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어 과잉 흥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피가 한꺼번에 돌고 흥분된 상태가 되니까 몸은 나중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시 여러분들의 상태를 하향시키기 위해 힘쓸 겁니다.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평정심인데 결국 나쁘든 좋든 평정심을 해치게 되므로 결과적인 면에서 시험 정답을 미리 맞추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간을 위해 지금 다음 시간에 공부를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다음 시험을 냉정하게 평정심을 갖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업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라고 하는 정명론에 입각한 말입니다. 즉, 자신의 지위에 맞는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해당 사회는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에서는 이 정명론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라고 하는 얘기죠. 선생님은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전달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학생은 학습하는 역할인 만큼 최적의 학습을 위한 준비를 갖추려 평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학습에 최적화된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회적 환경은 친구들과의 갈등을 겪는다든지, 부모님과의 불화를 겪는다든지,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선생님과 갈등을 겪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데 상당한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상시 자신의 신체, 정신, 사회적 환경에 꼭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첫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에서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올바른 방향성대로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 중에 한 가지의 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힘쓴 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보상받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교육연구소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